서문, 건강이라는 가면을 쓴 배신자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식탁 위에 건강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탈을 쓰고 올라온 무서운 암살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혈관을 막고 췌장을 병들게 하며 남은 수명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그 존재의 정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어온 과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깊은 배신감마저 드실지 모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 좀 내 몸을 돌보려는데 정보는 넘쳐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제는 이게 좋다던 전문가가 오늘은 저게 나쁘다 하고 TV에서는 이 음식이 약이라더니 신문에서는 저 음식이 독이라고 말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채 그저 몸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음식을 입에 넣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때로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평생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방간,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망연자실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라며 자책하고 원망하지만 몸은 이미 망가져버린 뒤입니다.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비극의 시작은 바로 선량한 얼굴을 한 달콤한 과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그 해답을 수십 년간 노년의 건강한 식생활만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질병의 고통이냐, 건강한 행복이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제1장, 지금 당장 식탁에서 추방해야 할 독이 되는 과일 3가지, 우리가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건강의 탈을 쓴 암살자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바나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기운 없을 때 최고고 변비에도 직방인데 그게 왜 나쁘다는 겁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좋다고만 알고 있던 그 효능들이 사실은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어떻게 독으로 작용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은 사실상 압축된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바나나 한 개가 만들어내는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에 마치 화재 경보를 울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칼륨의 배신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매년 1%씩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우리 어르신들께 과도한 칼륨은 처리되지 못한 채 혈액에 쌓입니다. 이것이 심장을 제멋대로 뛰게 하는 부정맥을 일으키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그 위험은 몇 배로 커집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79의 한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새참으로 바나나 2개를 드시는 게 수십 년 된 습관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갑자기 숨이 차오르며 쓰러지셨고 검사 결과는 심각한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부전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은 평생 내 몸을 위해 챙겨 먹은 게 바나나인데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오열하셨습니다. 다행히 약물치료와 함께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신 후에야 심장 기능은 점차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달콤한 중독, 포도입니다. 포도는 그 특유의 새콤달콤함 때문에 한번 손을 대면 멈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맹이 하나하나가
우리 혈관과 관절을 공격하는 작은 탄환과도 같습니다. 포도의 당분은 흡수가 매우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만 아니라 몸속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요산 찌꺼기가 관절에 쌓여 바늘로 쑤시고 불에 지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흔히 통풍은 고기나 술 때문에 생긴다고 알지만 달콤한 과일, 특히 포도야말로 숨겨진 주범입니다. 통영의 한 어촌마을 선장님은 갑자기 찾아온 통풍으로 몇 달간 배를 타지 못하셨습니다. 발가락 마디마디가 칼로 베이는 것 같아 밤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이불을 물어뜯으며 고통을 참으셨다고 합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매일 밤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포도 한 송이씩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속는 셈치고 포도를 끊고 2달이 지났을 때 지긋지긋했던 통풍 발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특히 수분이 날아가 당분만 농축된 건포도는 더욱 위험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식탁에서 추방해야 할 과일은 여름철의 복병, 수박입니다. 시원하고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더운 여름날 이보다 더 좋은 간식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박의 단맛을 내는 과당은 우리 몸에서 가장 교활하게 행동하는 당분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통해 섭취하는 포도당은 몸 전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과일의 과당은 다릅니다. 이 녀석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교묘하게 피해 곧장 간으로 달려갑니다. 간은 이 과당을 처리하느라 다른 해독 업무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처리 용량을 넘어선 과당을 지방으로 바꾸어 간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이것이 바로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당은 우리의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뇌의 스위치를 고장 낸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는 신호가 오지만 과당을 먹으면 그런 신호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박이나 과일 주스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오히려 식욕을 더 자극해 다른 음식까지 찾게 만드는 식욕의 배신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생각, 시원하다는 즐거움이 내 몸의 병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2장 죽어가던 세포도 살리는 기적의 보약 과일 4가지자 이제 독이 되는 과일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럼 이제 무슨 과일을 먹고 살란 말이냐는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제 그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우리 몸의 세포를 젊은 시절로 되돌려줄 기적의 보약 과일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혈관을 위한 프리미엄 청소 서비스, 아보카도입니다. 대부분 아보카도를 느끼한 채소로 오해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과일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내린 가장 완벽한 약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처럼 단맛을 내는 당분이 거의 없는 대신 혈관 속 나쁜 기름 찌꺼기를 녹여 없애는 착한 지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강력한 용액처럼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은 끈적해진 우리 피를 맑게 하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혈당 지수 역시 거의 0에 가까워 당뇨 환자분들도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두 번째 보약 과일은 뇌를 깨우는 보랏빛 다이아몬드, 블루베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자꾸 깜빡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덜컥 겁이 나신 적 있으시죠? 블루베리 속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뇌신경 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의 한 어머님은 몇 년 전부터 심한 브레인 포그, 즉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평생 즐겨 읽던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대화도 힘들어지면서 점점 집안에만 계시게 되었죠.
그런데 따님의 권유로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씩 요거트에 섞어 드시기 시작했고 6개월 후 다시 예전의 총명함을 되찾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을 살리는 과일은 면역력의 녹색 갑옷, 키위입니다. 키위 한 알에는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C의 2배가 넘는 양이 들어있습니다. 이 풍부한 비타민C는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 싸우는 우리 몸의 군대, 즉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인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아 입원까지 하시는 게 연례 행사였습니다. 면역력이 너무 약해 작은 감기에도 폐렴으로 번지기 일쑤였죠. 그런데 매일 키위 하나를 껍질째 먹어보라는 조언을 들은 뒤로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키위 한 알이 비싼 보약 수십 첩보다 낫다며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다고 활짝 웃으십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숨겨진 보물입니다. 바로 천연 인슐린 펌프, 자몽입니다. 자몽의 쌉쌀한 맛을 내는 나린진 성분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췌장이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적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도 혈당이 효과적으로 조절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쳐있는 췌장에 휴식을 주는 고마운 과일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자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자몽 성분이 약의 혈중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께는 최고의 과일이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3장 보약 과일 효과 120% 끌어올리는 황금 법칙. 이렇게 좋은 보약 과일들 이왕이면 120% 효과를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노하우가 담긴 보약 과일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황금 시간을 지키십시오. 과일은 식후 디저트가 아닙니다.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빈속에 과일을 먼저 먹으면 좋은 영양소가 온전히 흡수되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둘째, 최고의 짝꿍과 함께 드십시오. 블루베리는 단백질이 풍부한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안토시아닌 흡수율과 장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와 함께 드시면 뼈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키위는 철분이 풍부한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키위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탁월합니다. 셋째, 최악의 짝꿍은 피하십시오. 과일을 우유나 떡, 빵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제품의 카제인 성분이나 밀가루의 글루텐은 과일의 섬세한 항산화 성분 흡수를 방해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은 가급적 단독으로 혹은 제가 알려드린 최고의 짝꿍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3일의 약속을 실천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길들여진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단맛에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딱 3일만 오늘 말씀드린 독이 되는 과일 3가지와 과자, 빵, 음료수 같은 모든 가공 설탕을 완전히 끊어보십시오. 3일이 지나면 둔해졌던 혀의 미각세포가 살아나 음식 본연의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먹는 블루베리 한 알, 키위 한 조각이 이전에 먹던 설탕 덩어리 과자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결론, 당신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전하는 한 전문가,
역시 과거 잘못된 과일 섭취의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40대 시절 의사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무지했던 그는 밤늦게까지 연구하다 허기가 지면 밥 대신 과일로 배를 채우는 어리석은 습관을 가졌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혈당은 당뇨병 직전까지 치솟았고 간은 지방으로 가득 차제 기능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지난 수십 년간 과일을 비롯한 모든 음식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이 지혜들을 깨닫고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6개월 후에는 지방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70이 넘은 지금 그는 50대보다도 건강한 혈관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직접 몸으로 증명해낸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손을 뻗는 그 과일 한 조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은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100세 시대의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현명한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소중한 지혜가 꼭 필요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 버튼을 눌러 꼭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통받는 소중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서문, 건강이라는 가면을 쓴 배신자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식탁 위에 건강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탈을 쓰고 올라온 무서운 암살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혈관을 막고 췌장을 병들게 하며 남은 수명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그 존재의 정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어온 과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깊은 배신감마저 드실지 모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 좀 내 몸을 돌보려는데 정보는 넘쳐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제는 이게 좋다던 전문가가 오늘은 저게 나쁘다 하고 TV에서는 이 음식이 약이라더니 신문에서는 저 음식이 독이라고 말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채 그저 몸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음식을 입에 넣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때로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평생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방간,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망연자실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라며 자책하고 원망하지만 몸은 이미 망가져버린 뒤입니다.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비극의 시작은 바로 선량한 얼굴을 한 달콤한 과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그 해답을 수십 년간 노년의 건강한 식생활만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질병의 고통이냐, 건강한 행복이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제1장, 지금 당장 식탁에서 추방해야 할 독이 되는 과일 3가지, 우리가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건강의 탈을 쓴 암살자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바나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기운 없을 때 최고고 변비에도 직방인데 그게 왜 나쁘다는 겁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좋다고만 알고 있던 그 효능들이 사실은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어떻게 도구로 작용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은 사실상 압축된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바나나 한 개가 만들어내는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에 마치 화재 경보를 울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칼륨의 배신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매년 1%씩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우리 어르신들께 과도한 칼륨은 처리되지 못한 채 혈액에 쌓입니다. 이것이 심장을 제멋대로 뛰게 하는 부정맥을 일으키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그 위험은 몇 배로 커집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79의 한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새참으로 바나나 2개를 드시는 게 수십 년 된 습관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갑자기 숨이 차오르며 쓰러지셨고 검사 결과는 심각한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부전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은 평생 내 몸을 위해 챙겨 먹은 게 바나나인데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오열하셨습니다. 다행히 약물치료와 함께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신 후에야 심장 기능은 점차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달콤한 중독, 포도입니다. 포도는 그 특유의 새콤달콤함 때문에 한번 손을 대면 멈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맹이 하나하나가 우리 혈관과 관절을 공격하는 작은 탄환과도 같습니다. 포도의 당분은 흡수가 매우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만 아니라 몸속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요산 찌꺼기가 관절에 쌓여 바늘로 쑤시고 불에 지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흔히 통풍은 고기나 술 때문에 생긴다고 알지만 달콤한 과일, 특히 포도야말로 숨겨진 주범입니다. 통영의 한 어촌마을 선장님은 갑자기 찾아온 통풍으로 몇 달간 배를 타지 못하셨습니다. 발가락 마디마디가 칼로 베이는 것 같아 밤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이불을 물어뜯으며 고통을 참으셨다고 합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매일 밤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포도 한 송이씩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속는 셈치고 포도를 끊고 2달이 지났을 때 지긋지긋했던 통풍 발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특히 수분이 날아가 당분만 농축된 건포도는 더욱 위험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식탁에서 추방해야 할 과일은 여름철의 복병, 수박입니다. 시원하고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더운 여름날 이보다 더 좋은 간식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박의 단맛을 내는 과당은 우리 몸에서 가장 교활하게 행동하는 당분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통해 섭취하는 포도당은 몸 전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과일의 과당은 다릅니다. 이 녀석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교묘하게 피해 곧장 간으로 달려갑니다. 간은 이 과당을 처리하느라 다른 해독 업무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처리 용량을 넘어선 과당을 지방으로 바꾸어 간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이것이 바로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당은 우리의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뇌의 스위치를 고장 낸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는 신호가 오지만 과당을 먹으면 그런 신호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박이나 과일 주스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오히려 식욕을 더 자극해 다른 음식까지 찾게 만드는 식욕의 배신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생각,
시원하다는 즐거움이 내 몸의 병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2장, 죽어가던 세포도 살리는 기적의 보약 과일 4가지자, 이제 독이 되는 과일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럼 이제 무슨 과일을 먹고 살란 말이냐는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제 그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우리 몸의 세포를 젊은 시절로 되돌려줄 기적의 보약 과일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혈관을 위한 프리미엄 청소 서비스, 아보카도입니다. 대부분 아보카도를 느끼한 채소로 오해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과일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내린 가장 완벽한 약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처럼 단맛을 내는 당분이 거의 없는 대신 혈관 속 나쁜 기름 찌꺼기를 녹여 없애는 착한 지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강력한 용액처럼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은 끈적해진 우리 피를 맑게 하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혈당 지수 역시 거의 0에 가까워 당뇨 환자분들도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두 번째 보약 과일은 뇌를 깨우는 보랏빛 다이아몬드, 블루베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자꾸 깜빡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덜컥 겁이 나신 적 있으시죠? 블루베리 속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뇌신경 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의 한 어머님은 몇 년 전부터 심한 브레인 포그, 즉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평생 즐겨 읽던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대화도 힘들어지면서 점점 집안에만 계시게 되었죠. 그런데 따님의 권유로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씩 요거트에 섞어 드시기 시작했고 6개월 후 다시 예전의 총명함을 되찾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을 살리는 과일은 면역력의 녹색 갑옷, 키위입니다. 키위 한 알에는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C의 2배가 넘는 양이 들어있습니다. 이 풍부한 비타민C는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 싸우는 우리 몸의 군대, 즉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인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아 입원까지 하시는 게 연례 행사였습니다. 면역력이 너무 약해 작은 감기에도 폐렴으로 번지기 일쑤였죠. 그런데 매일 키위 하나를 껍질째 먹어보라는 조언을 들은 뒤로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키위 한 알이 비싼 보약 수십 첩보다 낫다며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다고 활짝 웃으십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숨겨진 보물입니다. 바로 천연 인슐린 펌프, 자몽입니다. 자몽의 쌉쌀한 맛을 내는 나린진 성분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췌장이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적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도 혈당이 효과적으로 조절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쳐있는 췌장에 휴식을 주는 고마운 과일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자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자몽 성분이 약의 혈중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께는 최고의 과일이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3장 보약 과일 효과 120% 끌어올리는 황금 법칙. 이렇게 좋은 보약 과일들 이왕이면 120% 효과를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노하우가 담긴 보약 과일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황금 시간을 지키십시오. 과일은 식후 디저트가 아닙니다.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빈속에 과일을 먼저 먹으면 좋은 영양소가 온전히 흡수되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둘째, 최고의 짝꿍과 함께 드십시오. 블루베리는 단백질이 풍부한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안토시아닌 흡수율과 장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와 함께 드시면 뼈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키위는 철분이 풍부한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키위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탁월합니다. 셋째, 최악의 짝꿍은 피하십시오. 과일을 우유나 떡, 빵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제품의 카제인 성분이나 밀가루의 글루텐은 과일의 섬세한 항산화 성분 흡수를 방해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은 가급적 단독으로 혹은 제가 알려드린 최고의 짝꿍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3일의 약속을 실천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길들여진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단맛에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딱 3일만 오늘 말씀드린 독이 되는 과일 3가지와 과자, 빵, 음료수 같은 모든 가공 설탕을 완전히 끊어보십시오. 3일이 지나면 둔해졌던 혀의 미각세포가 살아나 음식 본연의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먹는 블루베리 하나에 키위 한 조각이 이전에 먹던 설탕 덩어리 과자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결론, 당신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전하는 한 전문가, 역시 과거 잘못된 과일 섭취의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40대 시절 의사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무지했던 그는 밤늦게까지 연구하다 허기가 지면 밥 대신 과일로 배를 채우는 어리석은 습관을 가졌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혈당은 당뇨병 직전까지 치솟았고 간은 지방으로 가득 차제 기능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지난 수십 년간 과일을 비롯한 모든 음식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이 지혜들을 깨닫고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6개월 후에는 지방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70이 넘은 지금 그는 50대보다도 건강한 혈관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직접 몸으로 증명해낸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손을 뻗는 그 과일 한 조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은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100세 시대의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현명한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소중한 지혜가 꼭 필요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 버튼을 눌러 꼭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통받는 소중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서문, 건강이라는 가면을 쓴 배신자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식탁 위에 건강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탈을 쓰고 올라온 무서운 암살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혈관을 막고 췌장을 병들게 하며 남은 수명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그 존재의 정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어온 과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깊은 배신감마저 드실지 모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 좀 내 몸을 돌보려는데 정보는 넘쳐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제는 이게 좋다던 전문가가 오늘은 저게 나쁘다 하고 TV에서는 이 음식이 약이라더니 신문에서는 저 음식이 독이라고 말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채 그저 몸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음식을 입에 넣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때로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평생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방간,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망연자실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라며 자책하고 원망하지만 몸은 이미 망가져버린 뒤입니다.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비극의 시작은 바로 선량한 얼굴을 한 달콤한 과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그 해답을 수십 년간 노년의 건강한 식생활만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질병의 고통이냐, 건강한 행복이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제1장, 지금 당장 식탁에서 추방해야 할 독이 되는 과일 3가지, 우리가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건강의 탈을 쓴 암살자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바나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기운 없을 때 최고고 변비에도 직방인데 그게 왜 나쁘다는 겁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좋다고만 알고 있던 그 효능들이 사실은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어떻게 독으로 작용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은 사실상 압축된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바나나 한 개가 만들어내는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에 마치 화재 경보를 울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칼륨의 배신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매년 1%씩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우리 어르신들께 과도한 칼륨은 처리되지 못한 채 혈액에 쌓입니다. 이것이 심장을 제멋대로 뛰게 하는 부정맥을 일으키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그 위험은 몇 배로 커집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79의 한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새참으로 바나나 2개를 드시는 게 수십 년 된 습관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갑자기 숨이 차오르며 쓰러지셨고 검사 결과는 심각한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부전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은 평생 내 몸을 위해 챙겨 먹은 게 바나나인데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오열하셨습니다. 다행히 약물치료와 함께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신 후에야 심장 기능은 점차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달콤한 중독, 포도입니다. 포도는 그 특유의 새콤달콤함 때문에 한번 손을 대면 멈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맹이 하나하나가 우리 혈관과 관절을 공격하는 작은 탄환과도 같습니다. 포도의 당분은 흡수가 매우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만 아니라 몸속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요산 찌꺼기가 관절에 쌓여 바늘로 쑤시고 불에 지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흔히 통풍은 고기나 술 때문에 생긴다고 알지만 달콤한 과일, 특히 포도야말로 숨겨진 주범입니다. 통영의 한 어촌마을 선장님은
갑자기 찾아온 통풍으로 몇 달간 배를 타지 못하셨습니다. 발가락 마디마디가 칼로 베이는 것 같아 밤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이불을 물어뜯으며 고통을 참으셨다고 합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매일 밤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포도 한 송이씩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속는 셈치고 포도를 끊고 2달이 지났을 때 지긋지긋했던 통풍 발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특히 수분이 날아가 당분만 농축된 건포도는 더욱 위험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식탁에서 추방해야 할 과일은 여름철의 복병, 수박입니다. 시원하고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더운 여름날 이보다 더 좋은 간식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박의 단맛을 내는 과당은 우리 몸에서 가장 교활하게 행동하는 당분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통해 섭취하는 포도당은 몸 전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과일의 과당은 다릅니다. 이 녀석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교묘하게 피해 곧장 간으로 달려갑니다. 간은 이 과당을 처리하느라 다른 해독 업무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처리 용량을 넘어선 과당을 지방으로 바꾸어 간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이것이 바로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당은 우리의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뇌의 스위치를 고장 낸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는 신호가 오지만 과당을 먹으면 그런 신호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박이나 과일 주스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오히려 식욕을 더 자극해 다른 음식까지 찾게 만드는 식욕의 배신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생각, 시원하다는 즐거움이 내 몸의 병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2장 죽어가던 세포도 살리는 기적의 보약 과일 4가지자 이제 독이 되는 과일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럼 이제 무슨 과일을 먹고 살란 말이냐는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제 그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우리 몸의 세포를 젊은 시절로 되돌려줄 기적의 보약 과일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혈관을 위한 프리미엄 청소 서비스, 아보카도입니다. 대부분 아보카도를 느끼한 채소로 오해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과일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내린 가장 완벽한 약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처럼 단맛을 내는 당분이 거의 없는 대신 혈관 속 나쁜 기름 찌꺼기를 녹여 없애는 착한 지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강력한 용액처럼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은 끈적해진 우리 피를 맑게 하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혈당 지수 역시 거의 0에 가까워 당뇨 환자분들도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두 번째 보약 과일은 뇌를 깨우는 보랏빛 다이아몬드, 블루베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자꾸 깜빡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덜컥 겁이 나신 적 있으시죠? 블루베리 속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뇌신경 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의 한 어머님은 몇 년 전부터 심한 브레인 포그, 즉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평생 즐겨 읽던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대화도 힘들어지면서 점점 집안에만 계시게 되었죠. 그런데 따님의 권유로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씩 요거트에 섞어 드시기 시작했고 6개월 후 다시 예전의 총명함을 되찾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을 살리는 과일은 면역력의 녹색 갑옷, 키위입니다. 키위 한 알에는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C의 2배가 넘는 양이 들어있습니다. 이 풍부한 비타민C는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 싸우는 우리 몸의 군대, 즉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인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아 입원까지 하시는 게 연례 행사였습니다. 면역력이 너무 약해 작은 감기에도 폐렴으로 번지기 일쑤였죠. 그런데 매일 키위 하나를 껍질째 먹어보라는 조언을 들은 뒤로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키위 한 알이 비싼 보약 수십 첩보다 낫다며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다고 활짝 웃으십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숨겨진 보물입니다. 바로 천연 인슐린 펌프, 자몽입니다. 자몽의 쌉쌀한 맛을 내는 나린진 성분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췌장이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적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도 혈당이 효과적으로 조절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쳐있는 췌장에 휴식을 주는 고마운 과일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자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자몽 성분이 약의 혈중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께는 최고의 과일이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3장 보약 과일 효과 120% 끌어올리는 황금 법칙. 이렇게 좋은 보약 과일들, 이왕이면 120% 효과를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노하우가 담긴 보약 과일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황금 시간을 지키십시오. 과일은 식후 디저트가 아닙니다.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빈속에 과일을 먼저 먹으면 좋은 영양소가 온전히 흡수되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둘째, 최고의 짝꿍과 함께 드십시오. 블루베리는 단백질이 풍부한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안토시아닌 흡수율과 장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와 함께 드시면 뼈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키위는 철분이 풍부한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키위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탁월합니다. 셋째, 최악의 짝꿍은 피하십시오. 과일을 우유나 떡, 빵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제품의 카제인 성분이나 밀가루의 글루텐은 과일의 섬세한 항산화 성분 흡수를 방해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은 가급적 단독으로 혹은 제가 알려드린 최고의 짝꿍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3일의 약속을 실천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길들여진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단맛에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딱 3일만 오늘 말씀드린 독이 되는 과일 3가지와 과자, 빵, 음료수 같은 모든 가공 설탕을 완전히 끊어보십시오. 3일이 지나면 둔해졌던 혀의 미각세포가 살아나 음식 본연의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먹는 블루베리 하나에 키위 한 조각이 이전에 먹던 설탕 덩어리 과자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결론, 당신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전하는 한 전문가 역시 과거 잘못된 과일 섭취의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40대 시절 의사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무지했던 그는 밤늦게까지 연구하다 허기가 지면 밥 대신 과일로 배를 채우는 어리석은 습관을 가졌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혈당은 당뇨병 직전까지 치솟았고 간은 지방으로 가득 차제 기능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지난 수십 년간 과일을 비롯한 모든 음식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이 지혜들을 깨닫고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6개월 후에는 지방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70이 넘은 지금 그는 50대보다도 건강한 혈관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직접 몸으로 증명해낸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손을 뻗는 그 과일 한 조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은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100세 시대의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현명한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소중한 지혜가 꼭 필요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 버튼을 눌러 꼭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통받는 소중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서문, 건강이라는 가면을 쓴 배신자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식탁 위에 건강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탈을 쓰고 올라온 무서운 암살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혈관을 막고 췌장을 병들게 하며 남은 수명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그 존재의 정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어온 과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깊은 배신감마저 드실지 모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 좀 내 몸을 돌보려는데 정보는 넘쳐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제는 이게 좋다던 전문가가 오늘은 저게 나쁘다 하고 TV에서는 이 음식이 약이라더니 신문에서는 저 음식이 독이라고 말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채 그저 몸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음식을 입에 넣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때로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평생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방간,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망연자실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라며 자책하고 원망하지만 몸은 이미 망가져버린 뒤입니다.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비극의 시작은 바로 선량한 얼굴을 한 달콤한 과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그 해답을 수십 년간 노년의 건강한 식생활만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질병의 고통이냐, 건강한 행복이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제1장, 지금 당장 식탁에서 추방해야 할 독이 되는 과일 3가지, 우리가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건강의 탈을 쓴 암살자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바나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기운 없을 때 최고고 변비에도 직방인데 그게 왜 나쁘다는 겁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좋다고만 알고 있던 그 효능들이 사실은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어떻게 도구로 작용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은 사실상 압축된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바나나 한 개가 만들어내는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에 마치 화재 경보를 울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칼륨의 배신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매년 1%씩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우리 어르신들께 과도한 칼륨은 처리되지 못한 채 혈액에 쌓입니다. 이것이 심장을 제멋대로 뛰게 하는 부정맥을 일으키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그 위험은 몇 배로 커집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79의 한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새참으로 바나나 2개를 드시는 게 수십 년 된 습관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갑자기 숨이 차오르며 쓰러지셨고 검사 결과는 심각한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부전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은 평생 내 몸을 위해 챙겨 먹은 게 바나나인데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오열하셨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와 함께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신 후에야 심장 기능은 점차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달콤한 중독, 포도입니다. 포도는 그 특유의 새콤달콤함 때문에 한번 손을 대면 멈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맹이 하나하나가 우리 혈관과 관절을 공격하는 작은 탄환과도 같습니다. 포도의 당분은 흡수가 매우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만 아니라 몸속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요산 찌꺼기가 관절에 쌓여 바늘로 쑤시고 불에 지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흔히 통풍은 고기나 술 때문에 생긴다고 알지만 달콤한 과일, 특히 포도야말로 숨겨진 주범입니다. 통영의 한 어촌마을 선장님은 갑자기 찾아온 통풍으로 몇 달간 배를 타지 못하셨습니다. 발가락 마디마디가 칼로 베이는 것 같아 밤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이불을 물어뜯으며 고통을 참으셨다고 합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매일 밤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포도 한 송이씩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속는 셈치고 포도를 끊고 2달이 지났을 때 지긋지긋했던 통풍 발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특히 수분이 날아가 당분만 농축된 건포도는 더욱 위험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식탁에서 추방해야 할 과일은 여름철의 복병, 수박입니다. 시원하고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더운 여름날 이보다 더 좋은 간식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박의 단맛을 내는 과당은 우리 몸에서 가장 교활하게 행동하는 당분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통해 섭취하는 포도당은 몸 전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과일의 과당은 다릅니다. 이 녀석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교묘하게 피해 곧장 간으로 달려갑니다. 간은 이 과당을 처리하느라 다른 해독 업무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처리 용량을 넘어선 과당을 지방으로 바꾸어 간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이것이 바로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당은 우리의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뇌의 스위치를 고장 낸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는 신호가 오지만 과당을 먹으면 그런 신호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박이나 과일 주스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오히려 식욕을 더 자극해 다른 음식까지 찾게 만드는 식욕의 배신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생각, 시원하다는 즐거움이 내 몸의 병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2장 죽어가던 세포도 살리는 기적의 보약 과일 4가지자 이제 독이 되는 과일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럼 이제 무슨 과일을 먹고 살란 말이냐는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제 그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우리 몸의 세포를 젊은 시절로 되돌려줄 기적의 보약 과일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혈관을 위한 프리미엄 청소 서비스, 아보카도입니다.
대부분 아보카도를 느끼한 채소로 오해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과일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내린 가장 완벽한 약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처럼 단맛을 내는 당분이 거의 없는 대신 혈관 속 나쁜 기름기